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추가 강의로서 이 페이징이 제공하는 이점, 그 중에서도 쓰기 시 복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층적 페이징, 멀티레벨 페이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계층적 페이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페이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 페이징을 통해서 외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외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페이징이 제공해주는 이점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프로세스 간의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프로세스 간의 페이지를 공유하는 사례로는 뭐 공유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쓰기 시 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제가 포크 시스템 호출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은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프로세스의 복사본이 자식 프로세스로서 생성되는 시스템 호출이 포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끼리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하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적재된 별도의 공간에 자식 프로세스가 통째로 복제돼서 적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모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얘와 똑같은 복사본이 전혀 별개인 공간에 생성돼서 적재가 되게 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 입각을 하면요. 당연하게도 부모 프로세스의 페이지들이 할당된 프레임과 자식 프로세스들이 할당된 페이지의 프레임은 전혀 다르겠죠. 다른 공간에 적재가 됐겠죠. 그쵸? 자,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고요. 동일한 내용이 메모리에 중복해서 적재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메모리가 낭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쓰기 시 복사, copy on write 라고도 부릅니다. 쓰기 시 복사라고 부릅니다. 이 쓰기 시 복사는 뭐냐면, 포크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자식 프로세스가 복제돼서 생성이 되긴 하는데, 자식 프로세스는 일단 부모 프로세스와 동일한 프레임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 시스템 호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쓰기 시 복사에서는 일단은 부모 프로세스가 가리키고 있는 동일한 프레임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식 프로세스도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적재된 중복해서 적재된 내용이 없어졌죠. 그쵸? 만약에 부모 프로세스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 둘 다 만약에 어떠한 쓰기 작업도 없다면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근데 프로세스 간에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둘 중에 하나라도 페이지의 쓰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쓰기 작업을 한 페이지는 별도의 공간으로 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이렇게 동일한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쓰기 작업을 하면은 쓰기 작업을 한 그 페이지는 별도의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별도의 자원을 유지하면서 중복해서 메모리를 저장하지는 않는 방식으로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쓰기 시 복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어떠한 쓰기 작업도 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546 동일한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만약에 자식 프로세스가 페이지 2번에다가 어떤 거를 쓰고 싶다면 프로세스 간에는 기본적으로 자원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가 페이지 2번에다가 썼다고 해서 부모 프로세스가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가 만약에 페이지 2번에다가 어떤 내용을 쓰게 된다면 페이지 2의 복사본이 별도의 프레임에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별도의 공간에 할당된 그 페이지를 가리키게 되지요. 자, 이런 식으로 부모 프로세스 페이지와 자식 프로세스 페이지는 2번 페이지에서만큼은 다른 공간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프로세스 간의 자원을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쓰기 시 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추가 내용은 계층적 페이징입니다. 계층적 페이징. 프로세스 테이블의 크기는 생각보다 작지가 않습니다. 프로세스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하게도 프로세스 테이블의 크기도 정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이루는 모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모두 메모리에 두는 것은 정말 큰 메모리 낭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프로세스를 이루는 모든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항상 전부 다 메모리에 유지하지는 않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페이지 테이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프로세스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하게도 너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프로세스를 이루는 모든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를 전부 다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그 방법이 계층적 페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층적 페이징은 뭐냐면 여기 써드렸다시피 페이지 테이블 자체를 페이징해서 여러 단계의 페이지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페이지를 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층적 페이징은 다단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한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페이지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페이지 테이블 전체를 메모리에 두는 것은 메모리의 큰 낭비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전부 다 메모리에 싣는 대신에 이 페이지 테이블 자체를 이렇게 페이징을 해서 이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는 또 다른 페이지 테이블이 얘를 가리키도록 만드는 방식, 이렇게 여러 단계,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서 페이지 테이블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계층적 페이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관리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 이 페이지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최상단의 페이지 테이블은 반드시 메모리에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 셋 중에서는 그냥 지금 당장 써야 되는 페이지 테이블만 메모리에 적재를 해도 되겠죠. 그쵸?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에 두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그냥 그리고 필요한 애들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일부 필요한 애들, 얘네들만 메모리에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게 계층적 페이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테이블을 여러 페이지로 쪼개고 이 페이지를 가리키는 페이지 테이블, 이 예시에서는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을 두는 방식이 계층적 페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계층적 페이징을 통해서 모든 페이지 테이블이 항상 메모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CPU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최상단의 페이지 테이블, 이 예시에서는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 얘만 일단은 메모리에 유지를 하고 얘네들 중에서는 필요한 페이지 테이블만 메모리에 유지를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계층적 페이징을 사용하는 이 시스템에서 논리 주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서 제가 강의에서는 그냥 페이지 번호 그리고 변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논리 주소를 설명드렸었는데, 계층적 페이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 번호 자체도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예시의 경우에는 어떤 아우터 페이지 테이블의 몇 번째 페이지인지,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에서는 몇 번째 페이지인지 이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주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컨대 이러한 논리 주소를 바탕으로 물리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논리 주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여기서 만약에 최상단, 최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의 페이지 테이블이 P1이라고 가정했다면 P1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 테이블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접근을 하고, P1만큼 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페이지 테이블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내고요. P2를 통해서 페이지 테이블의 페이지를 참고하게 됩니다. 자, 그를 통해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그 페이지가 현재 어디에, 어떤 프레임에 할당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찾아낸 프레임 번호에다가 변이를 더함으로써 물리 주소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계층적 페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시에서는 두 개의 계층으로서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하는 2단계 페이징 예시를 들었지만, 이 계층적 페이징은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4단계 그 이상으로도 계층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계층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메모리를 참조해야 되는 횟수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계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 예시에서는 두 개의 단계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개의 단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개의 단계가 있을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경우, 페이지 폴트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페이지가 현재 메모리에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메모리를 많이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계층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빠르다, 반드시 좋다 라고는 볼 수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추가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